이어서 민주당 입장입니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민병두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민병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보선 승리 위한 민주당의 전략 출사표는 뭔가요? 그 부패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죠. 지금 차떼기의 원조 부패다 이렇게 불리우는 분을 갖다가 공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청원 전 대표요. 예, 이거는 지난 10년 역사를 갖다가 뒤로 돌리는 거죠. 무위로 돌리는 것이죠. 어허. 아마 이 시그널은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청원 전 대표가 예. 국회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 4년의 말미는 부패 천국, 부패 왕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아 그렇게까지 보세요. 한 명 들어오는 것뿐인데 상징이었잖아요. 상징 부패의 상징이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새누리당의 이제 기존 정치인들 중에 예. 정계 복귀를 포기했다가 예. 서청원 전 의원이 이번에 공천을 받는 것을 보고 예. 희망을 갖고 움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요? 그건 제가 이제 이름은 말할 수 없다. 예. 그렇긴 그렇고, 그거는 뭐 정계, 관계 여기에 주는 시그널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패 청산에 대한 의지를 접었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읽혀지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제가 그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잖아도 뭐라고 답하시냐면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었다. 그건 당을 위한 말하자면 선당후사 같은 그런 것이었다. 말을 하세요. 세상에 거의 모든 정치인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비례 소환될 때 내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었다. 당을 위해서였다. 예. 지역을 위해서였다. 예. 조직을 위해서였다. 근데 법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국민은 그것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탄압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인 탄압의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났던 거 아니었습니까? 지난번에 아마 친박연대 사건만 갖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2000년대 초반에 차떼기 사건까지 이렇게 함께 생각을 좀 기억을 되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떼기 해방선언 이렇게까지도 어제 표현을 하셨던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경기 화성갑에 오일용 지역위원장 그리고 포항 나물릉은 허대만 지역위원장을 공천하셨어요. 문제는 이분들 인지도가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인지도로 선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작년에 총선 때 홍준표 전 대표하고 총선을 갖다가 치렀는데 결국 지역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은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느냐,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있느냐, 국회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항상 내 주변의 친구로서 남아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 당의 두 분이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그렇게 밑바닥에서부터 풀뿌리에서부터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선배로, 후배로, 동료로, 친구로, 동생으로서 헌신 봉사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산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손학규 고문이 경기 화성갑에 출마하느냐 마느냐가 최대 이슈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불출마로 결론이 났어요. 당의 전략 홍보본부장으로서는 솔직히 좀 아쉬운 마음도 있으시죠? 왜 두 분 다 손학규 고문 얘기 나오면 웃으시네요. 그분 나름대로 어떤 정치를 하면서 한 인간이 살면서 이렇게 정치적 계산만 하고 정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실존적 고민도 있고요. 자기가 자기의 삶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결단을 하는 것이 나 자신과 국민한테 최선의 도리인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거든요. 또 손 대표가 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진지하시고 고민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한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고민의 결과. 하지만 끝까지 지도부가 좀 송고문을 잡았어야 되지 않았었겠냐는 비판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이기도 하고 박근혜 정부의 어떤 심판의 성격이 있는 선거기도 하기 때문에 손 대표가 송고문이 나와서 확실히 이겼어야 야당이 주도권 지지 않겠느냐라는 지지자들의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정치를 하면서 보면은 사실 언론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다뤄요. 예. 한 개의 선거, 두 개의 선거에서 승패가 전세를 갖다가 바꿨다. 예. 주도권을 갖다가 향방을 바꿨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크게 봐야죠. 큰 싸움을 봐야죠. 이번에 제일 큰 싸움은 뭐냐면 국정원 개혁, 민주주의 회복과 관련된 최종적인 싸움인데 지금 거의 7회 말, 8회 말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9회 말이 다가오고 있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두 걸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번 정기국회 말미에 복지의 후퇴와 민주주의의 후퇴 두 가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제대로 된 교조를 넣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원내에서 국정원법 개혁을 하고 복지 후퇴에 대해서 새 예산을 갖다가 수정하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주도권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손학규 후보의 출마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 그럼 송고문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세요? 전략 본부장으로서.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예. 이제 우리 지난 대선 때 활약했던 분들 또 당의 지도급 이제 주로 상임 고문들 이런 분들이시죠. 예.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은 정신적으로는 병풍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병풍 역할을 갖다가 이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셨죠. 이제 그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병풍 역할을 하면서 당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포항 남울릉 지역에는 허대만 후보를 공천하셨어요. 네. 그런데 상대 박명재 후보를 두고는 철새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분이 참여정부 때 마지막 행정부 장관, 행정안전부인가 행자부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이 대화록 검찰 수사 전국에 있어서 상당히 눈에 띄는 발언을 많이 하셨죠. 어떻게 보면 공천을 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그 대화록과 관련해서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얘기를 최근에 했거든요. 네, 그렇죠. 좀 냉정한 어떤 사실의 복원이라기보다는 상당한 정도 어떤 기억을 임의로 재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의 방향을 갖다가 한쪽으로 기울게 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천에 작용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앞으로 정치를 하실 분이 장관 하셨던 분이 또 앞으로 정치를 하실 분이 그런 어떤 발언을 통해서 만약에 공천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계속해서 대화와 타협, 상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어떤 오도와 정쟁 이런 것으로 더 기울어 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철새 논란에 대해서 앞에 김재원 의원은 손학규 고문도 예전에 한나라당 당적 가지지 않았냐. 그건 문제가 안 된다 하시던데요. 그분은 이제 여기에 와서 맨 처음에 처음 3, 4년간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거치셨죠. 그렇지만 어려울 때 분당에 출마한다든지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이제 완전히 체화되었죠. 그 논란 자체가 더 이상 다시 불거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이쪽에서 당금질을 하시고 이미 이쪽에서 정치적으로 전선에 서셨기 때문에 이제 어느 국민도 그분을 과거 전력에 대해서 묻지를 갖다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 경우는 전혀 다른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민병두 본부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 가지만 좀 청취자 질문이 많아서요. 아까 서청원 후보를 놓고 김재원 의원이 낭만주의 정치의 마지막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그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정치인 거죠. 구정치. 후배들한테 정치자금도 아마 그런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이제 풍요로웠을 때 그런 뜻의 얘기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 정서랑 안 맞는 것이죠. 아마 본인 김재원 의원 말씀은 이제 과거 정치에 낭만이 있었다. 과거 정치에 이제 훈훈함, 끈끈함, 혹은 이제 정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여야 간에 주고받을 땐 주고받고 통 크게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 건지 모르지만 국민 또 한편에서 생각하는 과거의 낭만주의, 그러니까 돈의 풍요로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현재 국민 정서랑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후보 등록일 첫날입니다. 10월 10일. 이제 선거전이 막 시작이 될 텐데요. 아마 앞으로도 30일까지 종종 말씀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민병두 의원까지 만났습니다.